오늘부터는 저희 뮤즈에서 8년간 쌓은 노하우 끝에 정착한 8가지 도입부 공식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멈추게 만드는 도입부는 결국 몇 가지 패턴으로 반복이 돼요. 다르게 말하면요, 상세 페이지 도입부는 감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를 어떤 흐름으로 멈추게 만들지, 어떤 이유로 계속 보게 만들지, 그 시작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기획할 때 쓰는 8가지 공식 가운데 4가지 공식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다 풀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런 고민부터 먼저 하세요. 디자인 어떻게 예쁘게 하지? 사진 어떻게 잘 촬영하지? 문구 어떻게 더 강력하고 세게 쓸 수 있지? 물론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먼저 정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 제품은 소비자의 시선을 어떻게 멈추게 할 건지, 이게 진짜 먼저거든요. 왜냐면 소비자는요, 책을 읽으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제품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로 느끼는 거죠. 이거 나랑 관계가 있나? 이거 궁금한데?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진짜 지금 안 보면 손해인가? 이 브랜드가 진짜로 신뢰성 있고 믿을 만한가? 이 판단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도입부는 단순히 첫 화면이 아니라 소비자의 시선을 멈추는 첫 구간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늘 풀어드릴 1편의 4가지의 공식은요, 전부 소비자에게 직접 신호를 던지는 방식이에요. 문제, 장점, 공감, 후기,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강력한 4가지의 구조를 먼저 넣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시형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제품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셀러님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신제품 출시했습니다. 프리미엄 원료를 닮았습니다. 좋은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소비자는요, 아직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소비자가 먼저 반응하는 건 제품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분 미스트 출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는데요. 근데 수분 미스트 뿌릴수록 더 건조했던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내가 겪은 경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방식은 특히 피부 고민, 다이어트, 수면, 자세, 육아, 주방용품 등 소비자가 이미 불편을 느끼는 카테고리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너무 과장하면 광고 같고 너무 약하면 또 안 먹혀요. 좋은 문제 제시는요, 소비자가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말로는 정리하지 못했던 어떤 불편함들을 해결해주는 과정을 담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 순간 소비자는 이 브랜드는 내가 느끼는 고민을 알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점 요약형인데요. 장점 요약형은 처음부터 이 제품이 왜 좋은지에 대한 장점을 빠르고 간략하게 요약해주는 방식이에요. 이 구조는 감정적으로 길게 설득을 한다기보다는 정보를 빠르게 보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분들에게 강해요. 건강기능식품, 테크 같은 전자제품, 생활가전, 사무용품, B2B 제품들, 소비자가 비교하면서 따져보는 카테고리에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장점을 너무 많이 또 나열을 하시면 안 돼요. 많이 쓸수록 오히려 안 읽히게 됩니다. 도입부에서는요, 가장 빠른 장점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짧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점 요약형은요, 이 제품 뭐가 좋은데를 빠르게 보여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주의하실 상황이 있는데요. 아무리 이제 셀러분들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시더라도 내 눈에는 좋은 기술이고 중요한 기술이더라도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장점이 아니게 되거든요. 복잡한 제품을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도입부, 이게 장점 요약형 도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러님들의 제품은 첫 번째 문제 제시형의 제품인지 두 번째 장점 요약형의 제품인지 댓글에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적어주세요. 라이브에서 그 케이스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공감 설득형 도입부입니다. 이거는 소비자의 상황에 먼저 공감을 하고 브랜드나 판매자의 경험으로 신뢰성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도 그랬어요 라고 셀러님이 이야기하시는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방식은요, 제품보다 사람 이야기에 설득이 되는 구조예요. 뷰티, 육아, 식품, 반려동물, 라이프 스토리, 창업자의 스토리가 중요한 제품일 경우에 강력하게 적용을 하는데, 공감 설득형의 핵심은요, 완벽해 보이는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고민해본 셀러가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우리가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도 같은 문제를 겪었고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여기에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는데요, 공감 설득형은 감성글이 아니에요. 그냥 길게 사연을 쓰시는 게 아니라요, 공감, 경험, 문제인식, 해결 방향, 이 흐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민감한 피부 때문에 아무것도 못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요, 이건 그냥 어떤 상황 설명에 불과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자극이 적은 사용감과 성분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제품 설계 이유까지로 빠지기 때문에 신뢰를 만드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 설득형은요,
뭐 단순히 감정을 팔기 위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와 셀러 사이의 신뢰를 만드는 구조다 보니 이건 그냥 팔려고 만든 물건이 아니라 진짜로 셀러가 고민을 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위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느껴지게끔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진짜 꼭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평점 후 기억인데 브랜드가 직접 말하지 않고 소비자의 반응을 먼저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사람들은요, 광고보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소비자들의 말을요. 그래서 리뷰, 평점, 재구매율, 후기 이런 사회적 증거는요, 도입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특히 처음 보는 브랜드일수록 평점 후기형이 진짜로 강하게 작동해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가 진짜 믿을만한가 괜찮은가 판단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부터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후기를 많이 보여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후기는요, 제품의 강점을 소비자의 입으로 말해주는 후기인데, 예를 들어 그냥 좋아요 같은 후기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덜 부어요. 향이 부담이 없어서 매일 쓰게 돼요. 부모님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좋다고 다시 사달라고 하셨어요. 이런 후기는요, 소비자의 실제 사용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평점 후기형은 브랜드의 주장을 소비자의 언어로 바꿔주는 도입부예요. 이게 진짜 강력합니다. 이 8가지 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 8가지 공식, 각각의 공식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제품마다 어떤 도입부가 맞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같은 제품도 타겟에 따라서 어떤 도입부를 써야 될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실제 적용과 사례 분석은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왜냐면 어렵잖아요. 이걸 하루아침에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저의 노하우, 이 1000건의 노하우와 8가지의 공식을 GPT에 학습화시키면 더 빠르게 이론을 배우고 이걸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에요. 그럼 당연히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지겠죠.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셀러님들 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 페이지는 오늘 공식의 1번부터 4번까지 어느 방식의 공식에 더 가까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한번 보이기 시작하시면 페이지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후킹헌터 손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